먼저 이렇게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취재하러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도 언론인 출신입니다. 제가 준비한 기자회견문이 제가 직접 쓴 겁니다. 그리고 약간은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략상 공약을 어느 정도까지 밝혀드려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공약 준비 많이 돼 있고 공약을 내놓으면 베끼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요. 보완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굵직한 큰 공약, 저의 비전과 그림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밝혀드리는 게 우리 용인 시민과 용인정 선거구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께 A라는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공을 들여서 만든 공약도 오늘 10가지 큰 공약을 밝혀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당에서는 지도부 일원인 한 분을 용인성에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그분은 경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에서 전략공천을 했는데 그분 이름은 제가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그분에 대해서 어차피 제 상대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일단을 조금은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용인 시민 여러분, 새누리당 대변인, 용인을 당협위원장 출신인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상일입니다. 저는 오늘 용인의 새로운 선거구인 용인정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합니다. 지난 2년가량 용인을 당협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시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며 시민들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작은 보탬이라도 드리는 생활 정치를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정직한 정치, 진정성 있는 정치,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이제 그런 참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 합니다. 선거구 획정으로 제가 활동하던 지역이 다른 몇 개 지역과 합쳐진 다음에 둘로 나뉘면서 저는 정든 두 곳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했고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심사숙고한 끝에 저는 신설 선거구인 용인정에 출마해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큰 승부를 걸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용인정은 제 거주지가 있는 곳이고 앞으로 인구 100만을 돌파할 용인의 발전을 다른 선거구와 함께 견인할 지역입니다. 용인정 선거구는 기흥구와 수지구의 연결고리, 처인구와 성남 분당의 길목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용인정의 발전, 용인정의 품격 향상이 주변의 다른 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곳입니다. 그런 곳인 만큼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간 말이 아닌 일로 보여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 당협위원장 활동을 해왔습니다. 선거 때 말만 남발하고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무책임한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일했고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과거 용인의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신갈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수원 인터체인지 이름을 바꾸겠다고 공언한 분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 일을 저는 2014년 8월 말을 먼저 뱉지 않고
조용히 추진하기 시작해서 5개월 만인 2015년 1월 1일 수원 인터체인지 이름을 수원 신갈 인터체인지로 바꿨습니다. 지난해 10월엔 용인-서울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인하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겪는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학부모님들에게서 듣고 현장을 찾아서 문제점을 확인한 다음 교육부의 사정을 설명하고 특별 교부금을 얻어오는 일도 행동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백현고등학교, 구성중학교, 구성초등학교, 마북초등학교, 독정초등학교, 광곡초등학교, 구갈중학교 등 모두 7개 학교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41억 8,800만 원을 배정하게 했습니다. 2014년 말 청덕동의 학교 부지에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한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들은 많은 주민들의 걱정에 저는 바로 응답해서 국토교통부의 계획을 철회시키고 학교 부지로 환원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열거할 것들이 많지만 의정보고서나 문자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만 줄입니다. 누구나 용인 발전을 얘기하지만 저는 사람 사는 맛이 나는 발전, 품격이 동행하는 발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게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 정치부장, 논설위원을 하면서 발휘했던 안목과 기획력으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캠프의 대변인, 새누리당 대변인,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를 지내면서 선보였던 추진력으로 용인과 용인정의 격조 있는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를 한 끝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공약을 준비해 놓고 있지만 예비 후보들이 난립해 있는 현 시점에선 보완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0가지 큰 약속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품격과 발전이 함께 하려면 교통 편의가 증진돼야 합니다. 저는 경부고속도로 판교 인터체인지와 수원 신갈 인터체인지 사이에 죽전 보정 인터체인지를 만들겠습니다. 수지구와 기흥구로 통하는 또 하나의 교통 관문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면 물론 유통과 물류 흐름도 한층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영동고속도로 동백 인터체인지도 신설하겠습니다. 동백과 구성, 죽전의 인구가 많이 늘어난 만큼 영동고속도로에도 새로운 관문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사통팔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12년 개통될 GTX 구성역에 KTX 역사를 신설하겠습니다.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하고 예산이 많이 들며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일이 아닌 만큼 힘있는 여당 재선 의원이 되어서 시민들을 위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 후보들도 그렇게 할 거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를 비판만 하는 야당, 그런 야당 측 인사가 중앙정부와 네트워크도 없는 야당 측 사람들이 과연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셋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동백 세브란스 병원 설립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많은 후보들이 이 약속을 했지만 실천하지 못한 문제여서 제가 약속드리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세브란스 병원 측과 꾸준히 논의를 해왔고 언론도 그걸 보도했습니다. 동백 세브란스 병원을 재난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재난 의료 전문기관은
일반 시민들을 위한 진료를 하면서도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진이나 병상, 관련 시설물들을 미리 갖춰놓은 병원입니다. 중앙정부가 아직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를 여당의 재선 의원으로 만들어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용인에 아파트가 정말로 많습니다. 기흥과 수지구에는 더욱 많습니다. 저는 오래된 아파트의 녹슨 수도관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수도관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주변의 낡은 도로와 보행로를 정비하는 등 주거 환경 재생 프로젝트로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생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용인시에 중소기업 지원 기금을 만들어서 청년 벤처기업가들이 꿈을 이루는데 그 기금이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살맛나는 용인,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용인을 만드는 일에 새누리당 소속인 정창민 시장님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여섯째, 제가 국회 교육 문화 국회의원이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과 수지구의 교육열은 매우 높으나 교육 인프라는 많이 부족합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해온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용인의 교육 문제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해결했습니다. 흥덕지구에 초등학교도 신설하는 작업을 매듭지었습니다. 재선되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면서 용인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문화를 훨씬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에도 힘쓸 것이며 관련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보강하는 일도 하겠습니다. 용인정에 격전 오픈 공연장, 즉 아레나를 하나는 꼭 만들어서 다양하고 훌륭한 각종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용인의 프로축구 구단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근 수원과 성남처럼 프로축구 구단이 용인에도 탄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벌써 그 작업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경찰대 법무연수원 이전 부지를 아파트 숲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친화적 공간으로 그리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설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체육 동호인들이 용인의 각종 생활체육 시설물들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시설물을 빌려주는 비용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시설물 무료 이용으로 시민들의 행복감이 커진다면 시도 기꺼이 그 비용을 감당할 것이고 그 비용이 시 재정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활동했던 지역의 일부였던 현재의 용인을 선거구, 즉 신갈동, 구갈동, 영덕동, 상갈동, 기흥동, 선홍동, 상하동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발전이 꼭 필요한 지역이고 저의 땀과 열정이 배어있는 지역이며 시민들과 정이 많이 든 지역인 만큼 용인을의 어떤 현안을 해결하는 일에도 제가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말씀드릴 세세한 공약이 꽤 있지만 차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용인과 용인정의 시민생활이 나아지고 품격 있는 발전을 하려면 진정성을 가지고 일에 매진하는 말이 아닌 일로 보여드리는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말로는 좋은 그림을 그려놓고 국회의원이 되어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또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분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서는 후회만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일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 잘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와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경기도지사나 용인시장도 제가 속한 새누리당 소속인 만큼 용인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선출되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용인정 지역의 전략공천을 받은 분은 그동안 용인정 출마를 선언했지만 용인정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의 행사에만 다니면서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태도에 대해서는 용인정의 시민과 유권자를 무시하는 거냐, 매우 오만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용인정과 용인 시민을 위해서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박근혜 정부 탄생 전부터 이 정부를 비난만 해온 그분이 박근혜 정부로부터 무슨 예산을 따올 수 있겠습니까? 용인과 용인정의 어려운 숙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잘못 보면 바로 후회하게 됩니다. 용인정의 현명하신 유권자들께서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아내의 결혼기념일이었던 지난 2일 사랑하는 딸이 축하와 응원의 손편지를 제게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아빠가 용인을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 오셨으니까 시민들께서 아빠를 꼭 지켜주실 걸로 믿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대목이 적혀 있는데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제 딸의 이야기처럼 존경하는 용인 시민들께서 용인정의 선거구민께서 저를 지켜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를 것이며 존경하는 시민들께는 승리로 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희를 뽑으면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게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많이 해주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용인 시민, 용인정의 선거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